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서울 수도권만 쏠림. 8,000가구 쏟아져도 지방 청약은 찬바람. 전국 17개 단지에서 하루 동안 8,000여 가구가 청약을 진행했지만 수요는 인기 단지에만 집중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광명의 철산역 차이는 평균 경쟁률이 45.6대 1에 달했으며 반면 울산이나 오산 등 일부 지역은 청약 미달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같은 브랜드 아파트라도 입지에 따라 청약 성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사직동의 힐스테이트는 1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울산 같은 지방에서는 청약이 미달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서울 7곳, 경기 3곳 등 수도권 지역은 전반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대부분 청약 결과가 저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부담, 지역 공급 과잉, 입지 선호도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같은 날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 청약에서도 지역에 따라 성패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사실입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청약 열기가 뜨거운 반면 지방은 미달 사태까지 발생하며 침체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푸는 그린벨트. 서리풀 2만 가구 계획에 원주민 강력 반대.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12년 만에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2029년 착공, 2031년 입주 목표로 약 2만 가구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첫 단계부터 원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강제 수용 방식은 절대 반대라며 사업 설명회도 제대로 열리지 못할 정도로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는 미래 내 집 프로젝트로 추진하며 주택난 완화와 도시 재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원지동, 신원동, 엄궁동 일대 480만 평방미터 규모의 부지에 공공임대와 분양을 혼합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주민들이 단순한 재산권 문제를 넘어 생계터전과 삶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집단 반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송동마을, 식유촌 등 일부 마을은 장려시설과 농업 기반이 있는 만큼 개발보다는 생태보전과 공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몰랐는데 불법? 외벽 계단, 보일러실도 양성화 추진, 15만 동 대상. 정부가 11년 만에 위반,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합니다. 전국에 약 15만 동에 달하는 불법 건축물이 있으며 이 중에는 노후 주택의 외부 계단, 다가구 주택의 보일러실, 옥상 비가림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앞으로는 일부 증축이나 보완 구조물에 대해서는 층수, 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사유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무단 증축은 허용하지 않되 현실적인 필요에 따른 구조물은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후 점검 체계와 책임 강화도 병행됩니다.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성능 확인제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됩니다. 향후 인공지능 기반 3차원 분석 시스템을 통해 불법 행위를 항공사진으로 자동 탐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무지로 인해 불법 건축을 했던 소유자와 피해를 본 선의의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함께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불법 건축물도 일부 양성화할 수 있게 되고 매수자와 임차인도 사후 책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파트만으론 부족하다. 서울시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 대폭 늘린다. 서울시가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비아파트형 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며 규제 완화 및 금융 지원을 통해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오피스텔 규제 완화가 핵심입니다. 오피스텔의 접도 요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하고 심해 대상도 대폭 축소해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심해 대상 건수도 30건에서 50건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민간임대 시장의 침체와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비아파트형 주택 공급이 급감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다시 임대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를 통해 리츠 방식의 금융출자도 병행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시가 기존 아파트 위주의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거 유형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AI 기반 위험 분석, 임대인 협의체 운영 등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 부동산 붕괴 막으려면 미분양 주택 전면 세제 혜택 필요.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가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금융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지방 부동산 시장은 생존의 갈림길에 있다 며 종합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혜택은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가격 6억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런 기준 없이 모든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면적이나 가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택 전반에 걸쳐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미분양 해소의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장 회장은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양대행업 등록제 도입과 건축물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부문에서 발생하는 분양 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제안됐습니다. 위층 발소리도 조용. 미래형 주택, 층간소음 해결, 눈앞. LH와 현대건설이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LH는 중간소음 체험 부수를 통해 일반 구조물과 자사의 소음 저감 기술을 비교 체험하게 했으며 실제로 소음 수치를 48dB에서 35dB로 낮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현대건설은 H 사일런트 시스템이라는 자체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체험은 지코노미 박람회 2025 행사에서 이루어졌으며
미래 주거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전시되었습니다. 특히 모듈러 주택, 냉난 방비 제로 아파트, 시니어 주택 모델 등도 함께 소개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도 미래형 주거 계획을 적극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수변도시의 1만 가구 분양 계획을 발표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태양광 에너지 활용 냉난방 제로 아파트를 선보였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와 코레일도 고령층을 위한 시니어 주택을 공동으로 전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 아파트 거주자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였던 층간소음 문제가 실질적인 기술로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고령사회, 에너지 절감, 스마트 건축 등 다양한 미래 주거 기술도 함께 제시되며 전반적인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더 불안, 매매로 눈 돌릴 때? 실수요자 위한 정책 나올까? 전세 시장이 갈수록 불안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매매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전세보단 매매가 나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고려한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매매 지원 정책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완화, 종합부동산세 개편, 보유세, 취득세 부담 완화 등이 대표적인 논의 대상입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중저가 매물과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도권보다는 전세가율이 높고 실거주 수요가 확실한 지방 아파트가 향후 투자처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세 시장이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정부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매 전환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나 1주택 실수요자 분들께는 앞으로 나올 정책에 따라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습니다. 취업준비생이 20억 아파트? 국세청, 고가주택 편법 증여 104명 정조준. 국세청이 서울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인기 지역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편법 증여 의심 사례 104명을 집중 조사 중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 20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습니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약 5천여 건이 거래를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외국인, 연소자, 무직자까지 폭넓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을 동원하거나 가족 간 자금을 우회 이동하는 방식의 꼼수 증여가 주요 대상입니다. 증여세 탈루 외에도 자금 출처 소명이 불투명하거나 한 가구 1주택 비과세를 악용한 거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가 전월세 보증금도 탈세 수단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실제 조사 대상 중 40%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역소득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아빠 찬스와 같은 편법 증여가 부동산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무직자, 학생, 외국인 등의 고가 아파트 매입이 확인되면서 조세 정의를 위한 조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